2학년 정치어법 4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44쪽의 내용입니다.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 이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세계화의 의미가 되겠죠. 세계화의 의미.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이런 국제협력, 관계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도 있겠죠. 그래서 각 정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지역사회, 국제적 시민단체 등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국가가 주체인 거는 계속 지속되겠지만은 그 외에 이런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국제법과 같은 국제규범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사회 행위 주체, 다시 말하면 국가나 시민단체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규율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나 원칙,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국제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제법. 국제법의 적용 영역을 보면 전통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했지만은 최근에는 개인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국제기구 등으로 적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제법은 국제 분쟁의 유용한 해결 수단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고 세계 시민의 일상적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와 같이 어떤 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는 비자가 없어도 방문할 수 있다든지, 통화 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는 서로 휴대폰 연결이 된다든지, 또 이런 어떤 길이와 관련된 거, 단위와 관련된 거, 이런 거 협정을 맺어서 어느 나라 가든 똑같은 어떤 표준 단위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국제법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편리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국제법의 법원을 보면, 국제법의 법원이란 말은 법의 어떤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국제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명시적 합의, 원칙적으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에만 구속력을 가진다. 이게 뭘까요? 바로 조약에 대한 얘기죠. 조약은 국가나 뭘까요? 그렇죠. 바로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여 상호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며, 반드시 뭘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문서로 한다는 거.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권 및 비준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대통령에게 있죠.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있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하다. 단, 종류를 보면 당사국이 둘인 양자 조약이 있고 셋 이상인 다자 조약이 있다. 예를 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한중 어업 협정, 그러니까 협정이란 말, 조약이란 말, 또는 의정서란 말,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그 표현 방법은 달라도 다 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좀 더 알아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조약들이 있죠. 상호 원조, 안전보장,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재정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중요한 조약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어떤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 비준하는 거는 바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약에 의해서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관행이 모두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로 인정된 것을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구속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국내 문제는 간섭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원칙이
이거 일종의 관행이죠. 관행이 하나의 법적 의무로 이렇게 굳어진 거. 이거를 국제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관습법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법의 일반 원칙. 그래서 우리 전에 민법 시간에 배웠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런 것들, 손해배상 책임 원칙 이런 것들도 국가 간에도 이렇게 통용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법의 한계를 보면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 제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제법을 집행할 세계 정부가 없어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라는 거. 뭐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했다가 탈퇴하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이런 예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국제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국가 간 분쟁의 중요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147쪽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에서 추론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특징. 자, 기억이 뭔가요? 국가만이 아닌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 이런 국가만이 아닌 다양한 어떤 국제기구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제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나왔네요. 관점 나오면은 뭘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현실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계몽주의가 나왔으니까 기억은 바로 뭘까요? 자유주의 관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평화 실현 방법으로 힘의 우위 확보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니은 관점은 현실주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사상적 배경은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홉스의 인간관.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홉스의 어떤 인간관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한계를 보면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간과했다라는 한계가 있고, 또한 자, 이 현실주의 관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국가 간의 어떤 협력 체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쵸,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나는 국제사회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선언이다. 자, 뭘까요? 공산주의 세력이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던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 바로 가가 뭘까요? 그쵸,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 되겠죠? 트루먼 독트린. 나는 뭘까요? 나는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자제해서 바로 이게 뭘까요? 그쵸, 바로 닉슨 독트린이 되겠죠? 그래서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다. 그 다음에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 체제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는 트루먼 독트린, 나는 닉슨 독트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은 뭘까요? 1번은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겠죠? 1번은. 그 다음에 가는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네요. 닉슨 독트린에 대한 설명이네요.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성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냉전체제 형성에 그리고 닉슨은 완화에 기여했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보면은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그 다음에 몰타 선언 이런 순서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가다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다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가 시기에 냉전이 형성된 시기니까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립. 맞죠? 그 다음에 제3세계의 등장으로 다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자, 나 시기에는 제3세계 다국체제 형성 맞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중국이 성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들 수 있겠네요. 나 시기에 공산주의 진영의 결속력 약화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다. 맞는 얘기죠? 미소 간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 시기에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자, 다 시기가 아니라 나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번 문제. 국제법 법원 A씨에 대한 설명. 여기서 A는 조약, B는 국정안수법, C는 법의 일반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는 국가와 국가기구 간에는 체결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체결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은 국제기구라든지 어떤 단체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다는 얘기 했습니다. 자, B는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국내 문제는 간섭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니은 맞고 B는 C와 달리 성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아니죠. 이거는 그냥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A, B, C는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중거로 사용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억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뭘까요? 파리 협약은 여러 나라가 한 거죠. 그래서 다자조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도 기업과 같은 법원의 국제법의 법원의 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의 원인이 된다. 맞는 얘기죠? 자, 디귿. 자, 불평등 조약이 아니라 어떤 그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그런 한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5번 문제. 자, 여기서 국제법의 법원 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였는데 가는 조약에 대한 얘기죠. 나는 국제관습법에 관한 얘기니까 여기서는 국제관습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 아니죠. 조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을 한 것은 여기서는 병과 정이 되겠습니다. 자 갑은 자 이거는 국내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을은 자 용이하지 않고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